예, 반갑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자 성지인 정고창 출신 윤준배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실장님 아까 우리 세입세출 결산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보고서 이제 4쪽에 보면 좀 이제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산액 860억, 징수결정액이 2131억, 순화백 1412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좀 일반회계에서는 대부분 전출일 텐데 예산액이 860억인데 징수결정액이 2130억 이렇게 돼서 이게 조금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임금채권 보장기금이 이제 예산액은 8,769억인데 징수결정액은 약 3조 원 정도 되는데 아마 이게 뭐 채무가 있겠죠, 채권이 일종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들을 아무래도 뭐 채권 관리니까 특히 임금 채권이면 꽤 이게 등치를 끌고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한 좀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수석 전문위원께서 이제 결산 검토 보고서 요약해서 설명을 쭉 드렸는데 저는 뭐 많은 부분 공감이 가요. 그래서 여기서 지적됐던 특히 내용들 뭐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사업 뭐 등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앞으로 예산 책정하거나 운영할 때 어떤 입장인지 별도로 한번 정리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이 관련해서 보면 여기는 이제 수석 전문위원은 중장년층의 참여가 저조하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저는 그 외에도 실제 고용 유지율 여기서 보면 이제 3개월 유지되는 게 75%대가 돼요. 그다음에 6개월 내외가 60%. 그다음에 1년 고용 유지 비율이 50% 이렇게 돼서 이게 꽤 고용 유지율 자체도 개월수에 따라서 낮고 또 대상층에 따라서도 이게 좀 다르다. 그래서 이게 3개월, 6개월에 비해서 1년 이상 고용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낮은 이유가 뭐 우리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어떤 데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첫째는 이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시는 분들, 특히 저소득층이나 중장년층의 경우에 대부분 취업 역량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기본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하나가 취업률 자체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고용 유지율의 경우에도 좀 그분들이 취업하는 일자리가 이런 그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좀 떨어지는 일자리다 보니까 고용률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의 경우에는 고용 유지율이 6개월 취업 후 6개월 내지 1년 뒤를 보다 보니까 이 1년 뒤가 지금 금년 코로나19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고용 유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특수 상황이 좀 연계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어떤 이게 아무래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취업을 권장하자고 하는 취지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도 권장하면서 가능하면 고용유질이 높도록 양질의 일자리하고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이게 이제 우리 전문위원께서 자치단체의 사업 실적 이게 부진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사업 실적 재고를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거 뭐 현장에서 실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은 거 아시죠? 예?
실제 일자리가 복지라고 그러면서 기업이나 뭐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실제 취업 활동보다는 오히려 그냥 페널티를 좀 물고 마는 거. 그것도 저는 이거는 돈으로 돈으로 페널티를 매기는 거,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의무적인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별도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장애인 고용 의무제를 주로 말씀하시는 예, 것 예, 같고요. 예.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부담금을 내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기본으로 하더라도 실제 장애인들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제의 구조 자체도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런 현상이 대기업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구조도 변화시키고 실제로 장애인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취업 지원 시스템도 잘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성원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코로나가 더 연장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이런 고민들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예. 지금 지금 특히 고용유지 지원금 종료도 뭐 9월달 되고 나면 어떻게 할래 이런 고민들이 내부적으로 있고 특수 업종에 한해서만 좀 연장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실제 이게 제대로 정제가 안 되고 이게 지속된다. 그러면 뭐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고용노동부 입장에 그런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지금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 특별고용 지원 업종의 경우에는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정 기간도 좀 연장을 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도 연장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그렇게는 못합니다만 고용유지 조치 고용유지 지원 기간이 지금 상한에 거의 다가가는 기업을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해서 저희 고용센터의 고용안정 현장 지원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사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은 예.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일 거고요. 이게 진짜 지속이 된다. 그리고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이제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지금부터 고민하고 방법들. 예, 지금 저희도 이게 바로 최근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윤준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경북 상주문경의 이미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